자, 이어서 모닝 리포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표가 상향된 것도 있고 하향된 종목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의 종합물류센터죠. 현대글로비스가 되겠습니다.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해운과 같은 운임, 해상 운임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상 운임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겠고요. 이 플랜트 관련된 종목 삼성 E&A가 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제목을 넣었었는데요. 이제 2분기 호실적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LG화학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캐즘과 관련해서 피해 종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설비 투자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들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훈벽 캐스터 세 가지 종목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세 가지 리포트 증권가에서 미리 시각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 주신 세 가지 종목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현대글로비스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운송 능력, 앞으로의 기대감들도 함께 실리는 종목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4,3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물류와 해운, 유통의 매출액이 모두 증가했는데요. 특히 해외 물류에서 해외 운송자, 내륙 운송에 대한 물동량이 늘어났고 환율 효과를 함께 누렸습니다. 그리고 해운에서는 벌크 시황이 개선됐고 유통 역시나 이번에 환율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선복 부족과 고용선료에 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복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89척 정도의 선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99척까지 10척의 선대를 확대한다고 하고요. 결국에 이 고용선료 컨테이너선의 활용을 축소하고 고운임 비계열 물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내년에 고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배당 성향도 이번에 크게 높였기 때문에 우호적인 주주 환원책도 한 가지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목표가 14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차트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대글로비스 보시면요. 일단은 잠잠한 주가 흐름을 기록하게 됐다가 결국에는 6월부터 가파르게 상승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네, 이 종목의 경우에도 살펴보실 만한 게 운임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과 더불어 해운주들이 오를 때 함께 분석되며 계속 오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양봉을 뽑아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7월 들어서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이 관련돼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약간 지지하는 캔들의 모습들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삼성 E&A고요.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너무 예쁜데요. 그만큼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6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 감소했지만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고 화공 GPF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태국 법인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대규모 적자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물가 보상과 정산이익을 통해 1,100억 원의 일회성 이익이 반영이 됐고요. 이번에 상반기 신규 수준은 11조 원 수준입니다. 벌써 연간 목표의 87%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3분기에 추가 수주 여부에 따라서 가이던스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난해 이 배당을 좀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수주 부재에 따라서 현금 흐름 차질이나 투자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공 수주 공백이라든지 배당 미실시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실망감으로 함께 반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수주나 투자, 현금 흐름, 밸류업 같이 여러 측면에서 지난해와 여건이 달라졌음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연말까지 순현금이 2조 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반기에 주가 회복을 예상하면서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를 유지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역시나 36,000원을 유지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삼성 E&A도 차트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리포트에서 언급됐던 만큼 기대감이 좀 없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6월까지 주가에 대한 하락세가 좀 가파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여건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회사 측이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관련된 종목에 대한 상승세에 주목해 볼 수가 있겠고요. 7월에도 약간씩 이 주목을 받으면서 강세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LG화학이고요. LS증권 리포트입니다. 일단 효자였던 배터리가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목표가가 낮아졌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4,509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53.4% 증가하게 됐지만 결국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석유화학은 일부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흑자로 전환됐지만 결국 양극재에 대한 판매량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 점이 실적에 발목을 잡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연간 매출과 IRA에 대한 수혜 강도를 축소했습니다. 이 소비자 수요를 개선을 이끌 만한 이 수요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결국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 때문에 LG화학도 좋지 못한 실적을 냈습니다. 문제는 전기차의 캐즘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까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GM은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가이던스를 유지했지만 이 부분이 소비자의 수요 회복보다는 보조금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물량 밀어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는 IRA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주가의 리스크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현 주가가 밴드 최하단 수준에 와 있다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표 주가 45만 원까지 낮춰서 잡았습니다. LG화학도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배터리 종목들 사실 굉장히 악재를 많이 만났었죠. 그래서 빠질 때는 더 크게 밀리고 오를 때는 같이 오르지 못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꺾여왔습니다. LG화학 역시나 30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들도 어제장에서는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지지했고 이 목표 주가 하향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단 쪽에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살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